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뉴스가 이게 사실 저번주 뉴스라서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리콜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런 기사가 거의 뭐 도배가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이런 것들. 도대체 몇 번째냐? 또 리콜한다 테슬라. 이번엔 중국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리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리콜하고 이건 맨날 리콜만 하고 있네. 이런 기사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뭐 회사처럼 보이긴 하는데 리콜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리콜을 안 하고 덮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거를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 그로 인한 리콜 이런 거는 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애초에 리콜을 할 건덕지가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제조사가 진작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항상 모든 차를 결함이 없이 만들기는 이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게 없잖아 있으니까 좀 이런 리콜 같은 거는 이런 오너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좋은 건 아니지. 솔직히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얘네들이 계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구나. 그런 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 보면은 어떤 리콜들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가 여기저기서 기사에서 안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FSD 베타는 우리나라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FSD 베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롤링 스탑이란 메뉴가 지금 리콜 대상이 돼가지고 다시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스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멈췄다가 가야 되는 곳이 맞아요. 근데 차가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면은 슬금슬금 가는 거니까 이제 지적사항이 나온 거죠. 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콜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개선이 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우리나라 이제 모델 3, 모델 Y 이 리콜 된다는 게 바로 다 이 내용들인데 안전벨트 알림이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행하다 보면 알림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알림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어떤 조건인지 자세히는 제가 안 봤는데 그래도 어떤 조건 하에서는 또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결함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시트벨트 알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윈드실드 전면 창에 이 성해 제거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적용이 됐던 내용인데 이 알림 관련된 사운드 자체가 미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되었어요. 테슬라가 붐박스 메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다 이렇게 막 소리 들려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적용이 됐었어요. 재작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적 올리면은 다른 소리가 나게 하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달 못 가서 그냥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킹한 상태에서만 이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진짜. 근데 미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야 좀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진짜 이게 차가 지나가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는 그런 사운드여야지 니들이 맘대로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리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적용이 된 내용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파킹 상태가 아니면은 이런 밖에 붐박스 외부 사운드 이런 거를 건드릴 수 없게 그렇게 리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리콜 사항에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가지고도 리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FSD 베타 뭐 이런 알림 사운드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가능한 거고 안전벨트 알림 같은 것도 이것도 사실 로직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윈드실드 디프로스팅 로직을 바꾸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리콜을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통합된 이슈 자체가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시트벨트 그리고 윈드실드 이 각각의 이런 부품들이 각자 다른 회사와의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뭔가 통합된 무언가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얘는 안전벨트 알림에 관련된 이 프로세서는 그것만 돌리는 거고 공조 관련된 거는 공조 관련된 것에서만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리콜하려면은 이 EV6처럼 돼야 됩니다. EV6 히터 이렇게 조회해도 기사가 별로 안 나오는데 EV6가 얼마
얼마 전에 작년이죠? 히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터를 틀면은 안 따뜻해. 근데 이거를 발밑으로 이렇게 세팅하면은 그제서야 따뜻한 바람이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기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인버터도 봐주고 소프트웨어도 봐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발적 수리를 진행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칭찬해줄 만한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로직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원인은 소프트웨어 문제. 테슬라였으면은 이렇게 OTA를 통해서 그냥 업데이트 이런 리콜을 해주면 끝인데 EV6 같이 OTA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런 거 OTA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OTA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아 오토큐 가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출근하는 동안 업데이트 받아서 일하는 동안 업데이트 진짜 끝나 있고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짧으면 30분 그리고 퇴근할 때는 업데이트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면 되는 건데, 와 이거 소프트웨어 로직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센터를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비단 EV6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테슬라 아닌 자동차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리콜 하나하나조차도 이게 이제 제조사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오토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작업이기는 해도 그로 인해서 다른 작업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밀리고 이로 인한 비용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리콜 하나가 단순한 거라도 되게 이제 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콜도 소프트웨어 리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월 25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이 업데이트가 되다가 멈췄는데 이 업데이트, 이 리콜된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뿌려주기 위해서 지금 좀 참고 있다고 합니다. 참는다? 좀 말 이상하네. 아무튼 제조사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오고 싶을 겁니다. 이게 비용, 이런 원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이게 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이 또 이게 도마에 올라올 내용인가? 네, 이거는 못 막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기아도 당장 따라가야 되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다른 차들도 좀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테슬라가 좀 우월한 분야죠. 우월한 분야. 다만 그렇다고 테슬라라고 이제 물리적인 그런 거는 어떻게 못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제 차량이죠. 2025 모델 3처럼 이 카메라 배선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물리적인 리콜을 해준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뒤에 카메라가 붙어있잖아요. 이 카메라 배선이 이쪽에 트렁크 아래 이 고무 보이시죠? 이 고무를 통해서 이 하네스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제가 다이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이 트렁크가 닫히고 열리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배선이 꾸깃꾸깃 내질 거란 말이죠. 애초부터 이게 들어가는 배선은 이 꾸깃꾸깃 내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내구성을 충분히 갖춰줘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카메라 배선이 이거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이 배선을 갈아주는 그런 리콜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인데 어떻게 이거를 바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 외에 좀 크리티컬한 리콜이 작년에 막 그 어퍼암 리콜도 있었고, 그리고 모델 Y 또 뭐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물리적인 리콜 이런 것들 분명히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하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큰 타격은 생각보다 없다. 네, 그리고 수많은 리콜을 때려 맞아도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네, 2020 모델 3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센터를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소식입니다. 팩트는 아닌데, 이 배선을 바꾸는 리콜을 모바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 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추운데. 근데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기사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배선 뭉치만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모바일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조차도 센터로 안 가도 리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만 하고 있죠. 테슬라 자체가 뭔가 이런 자동차 AS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조차도 바꾸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테슬라 AS가 훌륭하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 네, 아무튼 간에 리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리콜에 대해서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리콜의 핵심은 결국에는 OTA죠. 리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이제 장점 중 하나는 제가 아무리 구형을 샀어도 계속 차가 신차처럼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 아닌 차들은 그냥 차를 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냥 구형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테슬라 차량이 구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구형이죠. 근데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 구형되는 그런 낌새가 좀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 자체가 큰 틀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모델 S 리프레시만 해도 크롬 딜리트 되고 뭔가 이런 비율 같은 게 약간은 좀 변한 게 있지만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 틀은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델 S, 모델 X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델 3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산 2020 모델 3와 2021 모델 3 가장 큰 차이는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크롬 딜리트 말고는 없어요. 휠 디자인도 바뀌긴 했지만 아주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아무리 차가 오래돼도 뭔가 막 오래된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델 3를 사도 저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기아만 해도 디자인이 얼마나 확확 변합니까? 페이스 리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디자인이 풀체인지급으로 바뀌게 되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2년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뭐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아예 그냥 디자인이 바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확 다르니까 좀 구형 느낌 나고 좀 그러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테슬라는 안 그렇다는 거죠. OTA를 통해서도 내부는 또 비슷하게 유지를 해준다. 물론 뭐 배터리 들어가는 거, 주행하는 거리, 안에 히트펌프 이런 거는 어떻게 안 되지만요. 그래도 외부에서 그리고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대로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되기도 하고 이렇게 테슬라는 기존의 차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차의 가치 하락이 좀 덜하게 그렇게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신차 대비해서 스펙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또 막상 실사용해보면 보면은 아주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장점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테슬라는 이런 레트로핏 작업을 또 진행을 해줍니다.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구형 MCU를 지금 모델 3 제 차에 들어간 이 아톰 프로세서로 바꿔주는 MCU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줬죠. 구형의 차들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 모델 3는 뒤에 오토 트렁크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열고 닫히고 하는 것들. 이 전동 트렁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예요. 이게 리프레시부터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다이를 해가지고 이거 싸제로 달기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제 차처럼 오토 트렁크가 없는 차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런 리트로핏을 진행해준다는 거죠. 이거 하려면 어디 샵 같은 데 가가지고 달거나 해야 되는데 정식 서비스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옵션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은. 와, 참 대단하죠. 기존의 업계에서는 보통 안 하던 짓이죠. 기존의 업계에서는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일단 차를 팔면은 그때부터 차는 구형이 되고 그 차에 대해서 뭔가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리콜 말고는 거의 없죠. 왜냐면은 이 차 계속 구형으로 남아야 이제 이 사람들이 중고로 팔든지 그리고 다시 새 차를 차고 이런 거를 좀 유도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력이 돼도 우리 지금 넣지 말고 1년 뒤, 2년 뒤에 넣어가지고 차를 교체시키게 좀 이렇게 유도하자.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레트로핏 서비스까지 요약하면요. 기존의 판 차량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기존의 제조사가 볼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러나? 저런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신차를 사겠냐? 안 하지. 근데 테슬라는 아예 반대로 가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돈 버는 소스 같은 것들을 이런 하드웨어를 파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적 이런 것들도 수익을 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너들도 좀 버리지 않고 있는 그리고 또 테슬라의 가치죠. 지속 가능한 이런 환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야, 차 3번 샀으면 오래 타라. 이게 바로 뭐 에너지를 아끼고 뭐 지구를 위한 길이다 하면은 또 아주 맞는 얘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중국에서만 한정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있다. 테슬라는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나왔는데 되게 좀 합리적입니다. 물론 저같이 다이를 하면은 굉장히 싸게 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이 하면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본인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그로 인한 뭐 보증이나 이런 거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저같이 다이가 취미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돈 내고 보증 받고 난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3년간 보증을 해주는데 하나로 75만원인가 밖에 안 한다고 해요. 지금 오토 트렁크 설치하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인 포함해서 한 50만원, 60만원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또 공식, 정품 이런 서비스라는 걸 감안해보면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이렇게 올렸는데 네, 여기 크롬 보이죠? 크롬. 요새 보니까 크롬이 다시 이쁩니다, 저는. 일단 여기 범퍼를 뜯는 거 봤을 때 이쪽에 트렁크의 배선이 범퍼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쪽에 네, 헤드라이트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물이 이렇게 흘러서 헤드라이트 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퍼로 빼는 게 대세인데, 아무튼 이쪽에 범퍼까지 확실히 뜯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배선을 빼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습니다. 고무 쪽으로. 순정의 배선이 가장 좋은데 리트로핏인데 여기 프레임까지 뚫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좌측이죠. 좌측에도 쇼바를 바꿉니다. 리프레시보다 더 좋은 게, 리프레시는 오른쪽에만 쇼바가 하나 들어가는데 얘는 싸제가 아니죠. 정식으로 리트로핏인데 쇼바를 2개를 바꿔줍니다. 네, 쇼바를 하나로 드는 것보다 2개로 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리트로핏이 더 좋은 느낌인데? 맞네요. 전동 맞네요. 이게 배선이거든요. 제 배선 뽑는 게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다이 제품 한쇼 있죠. 한쇼랑 배선 뽑는 게 똑같은데 한쇼께 들어갔나? 아무튼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이런 구형차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거. OTA 그리고 하드웨어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런 리트로핏 하면은 이거를 빼먹을 수가 없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델 3Y에 지금 라이젠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결국에 이 라이젠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아톰이 들어간 차량들에게도 레트로핏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뭐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이런 구형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런 생각을 보면은 충분히 구형 차량들에 대해서도 이런 레트로핏 작업을 진행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생각이 아니라 희망회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델 3, 모델 Y 팔린 게 엄청 많은데 지원을 해줄까 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분들이 이 레트로핏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0 정도 할 거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레트로핏 서비스 해준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레트로핏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회로를 지금 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지금 테슬라가 앱스토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테슬라 팬보이 분이 만든 이미지예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앱스토어 자체 생태계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깔끔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아톰보다는 당연히 라이젠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맥도날드, 이런 던킨 이런 거야 당연히 아톰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제 각각의 이제 앱스토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은 이제 아톰인 차는 안 되고 라이젠에만 설치 가능한 그런 앱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라이젠 같은 것들에 대한 레트로핏도 지원해주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테슬라 줌 미팅이 이제 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에서 나온 이 유튜브인데 여기에 줌 어플이 깔려 있다. 줌 어플. 줌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겠죠. 저도 미팅할 때 줌 미팅으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에서 이제 줌이 돌아간다? 그러면 진짜 제가 출장을 나가서 만약 줌 미팅 해야 돼요. 그럼 차에서 공조기 켜놓고 탑핏 열고 이제 줌 미팅 하는 거죠. 차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앱스토어랑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태계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진짜? 차를 단순히 운행하는 거에 떠나서 안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운전하면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테슬라가 앱스토어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테슬라 아닌 전기차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결국에는 테슬라의 가치가 아닌가. 근데 왜 주식은 이럴까?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테슬라의 이런 OTA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리콜, 그 외에서 볼 수 있는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는 아니죠, 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